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대선이라는 이슈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각각의 대표 주자들을 지지율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아마도 2022년 3월 9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쯤 더 이 관련되어지는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리고 과거에 관련해서 이 각각의 대표 주자분들이 관련주로서 영향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권에서는 이재명 그 현 경기도지사분의 관련 주식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에이텍입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맥스룬 한 요 28,000원에서 3만원 넘어서 한 5만원, 45,000원까지도 요런 박스권에서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주식들이 300이평선에도 있고, 아니면 122평선 언더에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추세는 살아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봉은 아니고요, 단봉으로 살짝 도지형 마감된 것도 어쨌든 22평선 윗구간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매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종목 같고, 매도도 보면 기관은 거의 손대지 않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이 조금씩 순매수하는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에이텍이 어떤 종목이다, 관련 어떤 회사다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도 시장에서 테마다 하니까 보는 거고,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발행 주식수가 826만 주, 유동 주식수가 580만 주, 주식수 자체는 많지는 않네요. 그죠? 시가총액도 높은 건 아니고요, 주가에 비해서는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에이텍은 실적 관련돼서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한번 실적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실적이 안 좋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보고서 이상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결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900억 이상 나오는 회사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까지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고,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지지율에 따라서 막 이슈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한번 3번까지 상승하고 나서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다. 어쨌든 추세 자체는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죠? 2위로 평가받는 여당에서 삼부토건을 한번 볼게요. 삼부토건은 500원? 700원 이 정도쯤에서 이게 10배 같네요.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이 됐었습니다. 그죠? 한 8월 9월에서 12월까지 엄청나게 세게 가고 나서 이내 계속 빠져버리고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을 다져준 거는 같은 흐름이에요. 왜냐면 거의 소위 말하는 쓰리바닥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진 것 같기 때문에, 다만 아직도 제대로 된 이평선 돌파를 통한 수급의 움직임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매동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워낙 테마 관련돼서 묶여서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다. 사실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각광받는 여당의 2위 주제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요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유동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 같습니다. 그죠? 한 1억 주 정도 되네요. 주식이 좀 많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실적을 한번 보면 아직은 올해의 이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그동안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흐름을 본다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보면 매출에 비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썩 나이스하진 않은 흐름이다. 이 정도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고 다만 바닥권이라는 점, 그 정도가 그나마 어떤 반등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뭐 역시 대권 1위 현재 에이텍보다는 확실히 밀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고 대권 주자로서 좀 그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는 우리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분의 관련 대장주는 수산중공업이죠. 수산중공업은 보시면 파동이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하냐 마냐의 흐름인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되게 정직한 종목은 같아요. 왜냐면 22평선 깨지면 팔고, 22평선 돌파해주면 추세 상승이 나오고, 다시 깨지면 팔고, 다시 돌파하면 안착해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깨지면 팔고, 이런 되게 단순한 어떤 매매법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따져봤을 때 여기서는 이평선에 대한 흐름보다는 지지라인에 대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지라인에 대한 흐름을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22평선과 이 캔들과의 어떤 흐름,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어떤 뭐 20평선에 대한 이 1일 캔들에 대한 흐름이 돌파하는 시점에 진입을 하면 상승 추세로 굉장히 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노려서 사실은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쉽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은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주 나이스한 흐름은 아니라서 뭐 이내 반등하면서 한 5,500원 정도 윗구간에서는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윗구간에서요,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뭐 매동을 한번 보자면 얼핏 딱 봤을 때는 기관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 같고, 외국인이 좀 순매수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은 2,900억, 그래도 3,000억은 아직 안 되네요, 그죠? 유동주식수는 2,700만 주. 유동주식수로 가장 나이스했던 건 에이텍이죠. 그리고 발행주식수가 가장 많은 것은 삼부토건 같은 종목, 물론 남선알미늄도 있는데 이낙연 관련주로는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이따가. 2,700만 주 정도 수준이다. 실적에서의 발표는 수산중공업도 아직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죠? 없고, 얘도 재무제표 살짝 훑어보면요, 매출 자체는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뭐 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죠? 크게 재무제표 가지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고서상에서 갑자기 급락할 영향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렇게 본 김에 이낙연 그 전 당대표 관련주로서 남선알미늄이 있는데요, 남선알미늄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남선알미늄은 남선알미늄도 많이 흘렀네요, 지금 보면. 남선알미늄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추세가 완전히 지금 그 깨져가지고, 삼부토건이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밀려버리고, 주가만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좋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이제 야당에서 보면 뭐 단연 윤석열 전 총장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정도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정도 구간부터 1차적으로 3차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강하다. 사실은 이 구간대 한 1,000원 정도에서 지금 13,000원 넘었으니까 10배죠. 소위 말하는 텐베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참 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팔지 않고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준에서 보면 이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드실 수 있는 분만 드실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워낙 흔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뭐 추세는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좀 나을까요? 주봉상으로 한번 당겨보면
추세는 지금 깨지지 않고 주봉상으로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21평선 한번 눌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세는 깨지지 않고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역시 뭐 대장주 다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서현 탑메탈을 한번 봤고, 얘도 한번 매동만 좀 볼까요? 매동은 뭐 특별히 이슈는 없는데요. 계속 잡아가는 게 참 흐름 이어가는 게 대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아직도 적어요.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유동 주식 수도 역시 680만 주 적죠. 굉장히 좀 가벼운 주식이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떨까?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13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오고요. 당기순이익은 흑자지만 어쨌든 뭐 특별히 그 보고서상에 아주 문제가 될 만큼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뭐 철강 이쪽이 조금 철강금속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갔던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이것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아주 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관련주로 묶이는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재무제표가 아주 마이너스인 것들은 누군가 세력이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엮은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에 여러가지 테마들이 붙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흐름은 상당히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다만 엄청나게는 롤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들고 가고 인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덕성 이 종목도 지금 관련주로 엮이긴 했는데요, 그죠? 얘도 지금 보면 한 5,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거의 6배 가까이 한 방에 뛰었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 다시 21평선 돌파하는 흐름, 여전히 추세는 뭐 깨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덕성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서현도 그렇고, 이 서현도 지금 윤석열 관련주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런 흐름을 좀 약하게는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다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냥 어떤 한 분야에서 탑티어로 계시다가 지지율만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분들 중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여러가지 이슈로 시장에서 노이즈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 출마를 철회하셨죠. 그래서 그 반기문 관련주로 있었던 여러 종목들이 엄청나게 밀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이 테마주들이 엄청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더 갈 수가 있을지 아닐지 상당히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은 지지율이 낮았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면서 주가가 엮여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계속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차트만 봤을 때는 역시 에이텍과 이 뭐 서현이나 서현 탐메탈 이런 종목들, 덕성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남아 있는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주식들은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안철수 관련주 안랩 한번 볼까요? 안철수 관련주도 지금 한 5만원 6만원대에서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쌍봉만 들고 확 밀려버렸네요. 아마도 서울시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흘렀던 것 같고요. 다시 추세 전환에서 올라가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홍준표 의원 관련된 주식으로 대표적인 게 새우글로벌인데 얘는 지금 아마도 저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풀렸나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유명한 관련 주식이었는데 뭐 주식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런 라인에서 재미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대선 인물 관련주로서 몇몇 종목을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더 흐를 수 있는, 더 높게 갈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다만 여권이든 야권이든 관련해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자가 나타나고, 그 주자가
만약에 진짜 지지율까지도 받쳐주면서 올라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조금 어찌 보면 뭐랄까요, 한 번쯤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 추세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잠깐의 어떤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만큼 쉬운 지금 자리는 아니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고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위험한 자리가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대선 관련되어서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매매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휴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쩐데리TV와 유한타증권과 제휴를 해서 현재 그 제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유한타증권사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휴 등록이 타업체하고 안 돼 있고, 또 쩐데리와도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쩐데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1588-2600 콜센터 전화 부탁드리고, 쩐데리로 제휴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좀 제휴가 되고요. 5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HTS 화면을 보실 수 있게 그 전용 화면을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여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설치를 쭉 해주시고요. 이 말미에 개설 확인해서 이렇게 주차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휴 콘텐츠 등록, 콘텐츠 조회에서는 쩐데리 조회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등록이 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HTS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게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아마도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저도 좀 유한타증권과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정말 안 좋았는데요. 다음 주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워낙 계속 밀어버리니까 너무 좀 힘든 상태였는데, 어쨌건 그렇게 좀 흐름이 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필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월요일날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